네, 라이브쇼 시간입니다. 오늘 김석현 대표, JS투자글로벌의 김석현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석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기술주가 밀리면서 미증시 하락세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증시 약세를 탄 탓인지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1%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우선 시황 분석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 파랗고 파란 아주 시원한 그런 흐름들의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를 했지만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8포인트 내린 24,726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2.22포인트 하락한 2,679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2.89포인트 낮은 6,96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날 혼조세로 출발해서 하락세로 돌아섰죠. 세제 개편안 단행이 임박을 하면서 이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미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를 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쪽 애널리스트들은 세제 개편 최종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세제안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뉴욕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승을 했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53센트 상승한 58.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코스피가 6천억이 넘는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로 주저앉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죠. 간신히 2,47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는 이제 완전히 굿바이가 되는 가운데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벤트 및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시총 상위주에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금일 아침 증권사의 금일 증시적인 예상적인 부분들은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서 개인이 최근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을 하며 2조 가까이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죠. 특히 연말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외국인 매도세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내년 1월 올해 4분기 실적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시장 집중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의 수급이 많이 약해진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죠.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뛰어드는 모습을 빗대가지고 예전 튤립 파동하고 비교하는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유행보다는 하나의 문화 및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강풍으로 인한 수급 이탈에 거품이 빠져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쪽이 많겠으나 아직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죠. 최근 시장 움직임이 안 좋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의 이벤트나 이슈를 선점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들을 내어가는 쪽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이 잘근잘근 밟아버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죠. 후장에 들어서는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딱히 대내외적인 악재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에서 수급이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급등락 속에서 보완주들도 파동을 일으켜줬고요. 금일도 어떤 특정 테마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려면 일단은 바이오 쪽의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죠. 물론 내년에도 신약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주들의 강세는 여전히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자금 투입 관련도 내년부터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올 한 해의 마지막은 철저히
개별주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수적으로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40포인트 정도, 현재 2432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포인트, 742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지표는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은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들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굉장히 큰 가운데 여전히 코스닥 쪽에 비트코인 관련주, 보안 관련주, 개별주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이슈를 제외하고는 큰 파동을 일으키는 종목군은 찾기가 힘듭니다. 비트코인에다가 이제는 미국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아무쪼록 금일도 이 실적인 부분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의 핫이슈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큐로컴. 자, 신생아 사망의 감염균, 초강력 항생제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로 밝혀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큐로컴의 자회사인 인포엑스가 미국 특허청에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특허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장중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현대 IBT. 현대 IBT 일본 합작사 비타브리드 재팬이 일본 증시 상장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브릿지텍. 현대차가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2019년 신차에 탑재를 발표했습니다. 브릿지텍은 국내 최대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 자, 5G 기술, 정부가 850조 원 5G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저도 5G 관련해가지고 조금 관심이 있는 편인데요. 5G 평창올림픽에 860조의 시장이 열리게 되고 에이스테크가 5G 조기 도입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캠시스. 캠시스가 최초로 삼성전자 갤럭시 주력 모델 공급을 한다고 하죠. 캠시스가 갤럭시 중가 모델 듀얼 카메라 메인 밴더로 복귀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림 시큐리티를 추천을 드렸었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신한 제이오 스펙이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 드림 시큐리티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업체입니다. PKI 기반의 정보보안 인증 솔루션 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죠. 2016년 공인인증서와 연계한 바이오 인증 솔루션 그리고 FIDO 기반의 생체 인증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동종목은 지난 방송 이후 최종적으로 급등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기대했던 보안적인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죠. UBT의 파산적인 부분과 해킹적인 부분들, 결국엔 비트코인의 이면에는 보안적인 부분들이 이슈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움직임을 보자면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이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의 변동성이 꽤 컸어요. 업비트의 보안 관련주로서 엮이는 듯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변동성적인 부분들을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보안적인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동종목 드림 시큐리티에 대한 리딩은 마감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금일 추천주를 한번 살펴보죠. 자, 금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도 좋을 종목은 타미셀입니다.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의 제조, 판매, 연구를 개발하고 있고요. 성체줄기세포 보관 사업 및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바이오 사업 부분, 생물화학 제품 및 정밀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케미컬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바이오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 현재 동종목은 줄기세포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죠. 최근 생명윤리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종목을 우리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재적인 부분들, 공장 중단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죠. 이 종목이 공장 중단 등 관련해서 지난 파동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는 상태입니다. 공매도 관련 내용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현재 라인에서 대형가적으로 본다면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 라인은 현재 가격에서 5,350 라인만 회복을 하면 되니까 이 라인 위에서만 논다면 충분히 파동적으로는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돌파해야 될 구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900원대까지는
동종목을 계속적으로 주시해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동종목인 파미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하고요. 금일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상은 박살이지만. 감사합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까지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